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공부하고 이제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권력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 권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이 딱딱한 말인 권력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권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대개는 부패, 억압, 지배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권력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권력은 오히려 소수에게 독점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을 피하는 것은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허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권력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권력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힘, 즉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을 두려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힘으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권력은 정치나 행정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권력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의 평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프레임,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마을의 개발 계획,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권력은 늘 작동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때로는 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공부하는 것은 권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고 권력 작동 방식을 알아야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등 역시 한 사회가 자원과 기회를 나누는 방식, 어떤 의제가 채택되고 어떤 의제가 배제되는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깊이 파악할 수 있고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감수성과 권력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세상을 인식하는 눈을 키우는 일이고 동시에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을 알게 되면 주체가 되고 권력을 모르면 지배당하는 것이죠. 이제 권력의 전통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권력 개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는가. 이 관점에서 권력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지배하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며 관리자가 구성원을 다스리는 구조. 이런 권력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거죠.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은 위계적이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은 억압적이다. 즉 권력은 타인을 복종시키는 강제력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전통적인 권력의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권력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 몇 사람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통치 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보다 현실을 중시했고 통치자는 때로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살려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국민은 일부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다 더 진보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그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부가 법을 어기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죠. 막스 베버는 권력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요. 그런 힘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때만 안정적인 지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권력을 강조했습니다. 칼 막스는 사회의 권력을 경제 구조, 특히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가 계급이 공장과 자본을 독점하면 노동자 계급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게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을 하나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 누군가가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소유 중심의 한계입니다.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생성되는지 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중심의 한계입니다. 언론, 교육,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미묘한 권력, 즉 비가시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갖는 한계입니다. 권력을 오로지 지배와 억압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권력이 지닌 긍정적인 면들, 협력과 창조의 가능성을 놓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도 권력은 늘 남용, 비리, 독점 같은 부정적 언어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주민은 권력의 객체로 남았고 주체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권력을 다시 봐야 합니다. 권력은 더 이상 군주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와 언어 속에서 작동하고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힘입니다. 즉 권력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고 공론장을 형성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적 권력 개념이고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따라서 주민은 더 이상 통제받는 객체가 아니라 공론과 협력을 통해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 권력과 새로운 권력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력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전통적 권력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힘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주체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왕이나 국가 같은 소수가 권력의 중심이었잖아요. 이제는 시민과 주민 같은 사람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 역시 변해왔습니다. 전통적 권력은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따르는 유계적인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권력은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력 작동의 결과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권력은 결국 권력이 한쪽으로 모여서 불평등을 만들어내겠죠. 반면에 새로운 권력은 힘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면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제도와 형식에 머무른 절차적 민주주의, 새로운 권력을 통한 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삶 중심의 민주주의를 지향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권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권력을 배우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은 지배의 객체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권력을 부정하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고 나눌 때 민주주의는 제도에서 삶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을 피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약한 사회이고 반대로 권력을 이해하고 나누는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통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